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네, 감사합니다.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 이제 하고 있었는가? 방금 전이라서 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로서는 이제 88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89 페이지에 보시면 3.4.3 절에서 구현 정리 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신경망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init 네트워크 forward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서 인제 이 forward라고 하는 부분은 순전파를 이제 뜻하고 init 네트워크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인제 대단히 별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디스해서 좀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이걸로 인제 초기화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별로라고 인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구현을 정리해서 실제로 이제 코드로 이제 정리된 코드로 만드는 것은 이제 필요하니까 같이 인제 해 보되 좀 스타일은 다르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우리가 논의한 것은 완전 연결이죠. 완전 연결이고 그러면 이 완전 연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생성자를 만들면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이제 입력의 수랑 출력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입력하고 이제 출력에 대해서 W 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이제 결정이 되면 랜드엔하고 이제 입력 수랑 출력 수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넘파 인제 랜덤, 랜드인트 해서 출력 수로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매번 저거를 다시 수행하지는 말자 라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실제로 이제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도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그런 스타일로 이제 수행한다면 이제 입력이 이제 XS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가정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Z들이 ZS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인제 닷을 수행해서 XS랑 자신의 인제 W랑 그리고 인제 B를 더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제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모형의 입력일 수도 있고 계층의 입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층의 입력인 경우에는 이전 계층에서 입력들이 처리되어 온 결과가 누적되어 온 상태일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각 계층의 입력으로서의 X다. 요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 연결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면 그냥 이제 끝이죠. 그래서 인제 ZS를 이제 내보내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했던 절차들을 이제는 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보다는 완전 연결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완전 연결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같이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제 첫 번째 계층은 완전 연결입니다. 근데 종종 그렇게 가끔 의견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읽기는 좋아. 코드가 읽기는 좋은데 작성하는데 한영키 전에 좀 귀찮은데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완전 연결은 fully connected의 번역이라서요. 그래서 FC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인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빽빽하게 인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밀집 연결이라고 부르고 덴스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인제 연산적인 측면에서는 어파인 연결이라도 불러요. 얘 별명이 많아요.
그리고 인제 이거를 어떤 용어를 선호하는가는 정말 사람 나름이고 문헌 나름이기 때문에 혹시 인제 이전의 내용들을 보셨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문헌들을 참고하신다면 우리가 인제 fully connected의 번역으로서 완전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는 FC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역으로서 제가 완전 연결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또는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 API를 보시면 얘를 덴스라고 부르고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부르고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명칭들 골라서 쓰세요. 골라서 쓰시고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하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일부러 바꿔가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계층은 완전 연결이라고 부르고 입력이 3 개였고, 입력이 2 개였고 출력이 이제 3 개였죠. 그럼 이제 요렇게 인제 하시면 되고, 레이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완전 연결로 쓰시기 싫다 하면은 FC로 쓰세요. FC로 쓰시고 3 by 2 요렇게 이제 됐고, 출력이 이제 2 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3 번의 경우에는 나는 댄스로 쓰고 싶어." 그러면 2 by 2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연산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하나 정해 가지고 뭐 FC라든지 이런 거 뭐 대표로 하나 인제 정해서 인제 할 텐데, 그 뭐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들하고 많이 작업을 해야 되는 국제적인 회사예요." 뭐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한두 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써야 되는 이런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야지. 그죠? 한국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면. 특히 인제 한국에 와 있어서 일하면 어 저 뭐지? 어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뭐 발판으로서 뭐 '여기 온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기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 그냥 미국이나 영국에 가든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인제 '한국말 배워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인제 뭐 미국에서도 인제 공부해 본 적이 있고 뭐 그런데,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거든요. 아니 나는 미국에 가 갖고는 나는 얘네들하고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미국말을 배웠는데,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는 한국말을 안 배우네. 그죠? 그러면은 좀 억울하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예, 그렇고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 연결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완전 연결을 하시고, 아 한영키 변환이 빡세다 하면은 FC, 댄스, 어파인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시고요. 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계층을 이제 정의한 거죠. 그러면 인제 얘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레이어 1의 W를 접근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2 by 3 요렇게 인제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레이어 1 번의 B를 접근해서 요렇게 해 보시면 2 by 3, 3 이렇게 인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가 뭐 고민인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내부적 상태는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반복하지 않도록 요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잘 수행되셨으면 또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죠? 뭐 이미 위에서 했던 활동을 우리가 인제 지식을 추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식을 추출해서 인제 그 지식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이윤구 선생님께서 "레이어 2 입력수에 레이어 1 W1 쉐입을 입력해도 맞을까요?" 아, 좋은 논의 주셨네요. 즉 인제 요거를 인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야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아이고, 이 제가 한영키가 좀 인제 맥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패러렐드 윈도우즈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요 하다 보니까는 그 제가 인제 단축키가 쪼끔 인제 달라 가지고 살짝 그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곧 적응이 될 거고요. 송구한 말씀 이제 드리고, 지금 인제 주신 말씀이 이거죠. 요 3 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 보면은 결국은 요 레이어 1에 그 W 또는 B 어 쉐이브의 두 번째 값, 요렇게 인제 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게 의미적으로는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완전 연결 이제 계층의 인제 출력의 수인 거죠.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인제 그런 방식을 이제 원하신다면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인제 출력수를 뭐 기록해를 해 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냥 이제 나중에 인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인제 출력수를 이제 하시면 원래 있는 건 그대로 동작하는데,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획득하시는 대신에 출력수 패러렐 때 있다 보니까 살짝 반응이 요 출력수 요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제 요 레이어 3은 레이어 2 번의 출력수 요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입력의 수는 그 다음 계층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신의 인제 내부에서 W를 형성하고 또 X랑 자신의 입력을 와 상호작용할 때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출력수만 기록을 해 줘도 전혀 인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이전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좀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인제 뭐 요렇게 인제 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논의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건 아직 순전파가 수행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층들이 정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신호가 흘러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전파를 인제 수행을 하는 부분을 같이 또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뭔가요? 순전파를 수행한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게 신경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제 신경망 자체에 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객체로 이제 만들면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층들이죠. 근데 처음에 인제 빈 깡통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인제 해 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계층들을 이제 추가를 해 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레이어즈와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쪼끔 구분했습니다. 그럼 인제 셀프 레이어즈에 이건 인제 평범한 리스트니까 그냥 인제 계층을 요렇게 인제 추가를 해 주면 되겠죠. 이게 신경망이에요. 계층들이 인제 추가되는 거. 그런데 실제로 신경망에 대해서 인제 호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가 인제 얘는 진짜 입력으로서의 X죠. 그러면 인제 이 진짜 입력으로서의 X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순전파가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인제 추가된 계층들을 하나씩 뽑아 가지고 도는 거죠. 그리고 요 레이어들한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력이 다음 계층에 출력이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바로 순전파. 영어로 feed forward. 앞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 출력을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순전파의 구현의 전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시작이 되려면 처음에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 자체가 기존의 계층이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해 줘야 시작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입력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입력은 엄연하게 이제 층은 아니죠. 다만 인제 순전파를 인제 구현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 기존에 인제 요 논리가 인제 통하려면 처음에 아웃풋이 한 번 이미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할당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입력층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신경망이고, 그러면 이 계층들이 다 소진이 돼서 최종적 계층이 출력을 발생하면 그것이 신경망의 최종 출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망의 순전파, 신경망 자체의 구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적어도 학습을 제외한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을 신경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뭐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표기가 인제 그 한영 변환이 귀찮다. 귀찮다. 말 더듬어서 죄송하고요. 신경망. 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 뭐 NN으로 뭐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 드리는 거니까 뭐 NN으로 하시든지, 음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신경망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인제 하고, 그럼 이제 모형이 인제 신경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 인제 모델 애드를 하고 레이어 1 번, 모델 애드를 하고 레이어 2 번, 모델 애드를 하고 레이어 3번, 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 주면 3층 신경망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해내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순전파를 계속 직접 수동으로 수행한다든지, 완전 연결을 요 W와 B를 뭐 설정하고 뭐 요 내적 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고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논의하고 이것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난 다음에 잊어야죠. 그죠? 그 잊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 동작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에 그 아까 XS를 이제 집어넣어 줬을 때 아웃풋이 인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두 개의 출력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아웃풋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칭칭칭칭칭 해 갖고 짠 하고 요렇게 순전파가 완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는 인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뭔가 구현이 이제 바뀐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에야 인제 그냥 이런 고수준으로 올라와 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한 거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인제 보시면 우리가 이 교재에서 그 89 페이지 3.4.3 절에서 구현 정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타블릿이 또 오늘따라 장비들이 좀 말썽이네요. 잠시만요. 지금 그 타블렛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되면서 연결이 좀 그 끊기면서 이게 실행에 쪼끔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필기를 이제 그 해야 되니까 이게 잠재적으로는 음 다음 시간에 인제 해결해야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타블렛 드라이버를 이제 재구동하면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 나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 다행이다. 요번 시간에 필기를 못 하는 줄.
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인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한영키 변환이 막 잘 안 된다는 둥 그죠? 그래서 3.4.3 절의 이제 구현 정리라고 하는 것에서 요렇게 했는데 그 이 교재에서는 함수 단위로 했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우리가 논의한 대로 매개 변수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인제 기억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외부에서 기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객체 형태로 수행했고 객체의 이제 메소드고 요 forward라고 하는 것은 인제 우리는 신경망에서 forward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forward 맞고 근데 인제 그냥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해 오던 스타일로 콜로 했습니다. 만약에 콜로 구현 안 했으면 우리 인제 모형에 대해서 지금 같은 스타일로 했으면 이제 forward라고 요런 식으로 인제 호출을 인제 해 줬어야 됐겠죠. 그럼 뭐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요거를 써 주는 게 좀 귀찮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제 구현에서는 그냥 바로 함수 스타일로 요렇게 인제 수행되도록 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논의 드렸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 투자했으면 끝까지 뽑아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한 점은 차이점이지만 대체적으로 인제 대동소이하고 다만 여기에서도 이거는 인제 하드 코딩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드 코딩을 해 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딱 요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의의 계층들이 있어도 수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제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현재 제시된 요런 이제 코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인제 살펴볼 예정이라서 이제 좋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무슨 뭐 뚝뚝 소리가 왜 나지?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다 알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졌는데요. 바로 인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 신경망에 이제 틀을 얼기설기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구성한 것은 신경망이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됐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활성화 함수. 특히나 이제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빠지면 이거를 인제 아무리 많은 계층을 수행한다고 해도 신경망의 효과가 없어지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지나왔던 부분을 같이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인제 패러렐즈에서 이제 메모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인제 좀 흐릿하게 이동하는 동안 흐릿하게 보이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방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68 페이지 3.2 절의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부분의 맥락을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3.3 번과 같은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뀌는데 이런 함수를 이제 계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계단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 계단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죠. 퍼셉트론 이제 2 일차에서 보시면 이미 인제 익숙한 이제 구성인데 퍼셉트론에서 요렇게 인제 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인제 활성 계단 함수, 계단 모양이기 때문에 계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계단 함수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인제 살펴보자 라고 하는 인제 그런 계획이고요. 간단하게 스텝이라고 인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텝의 입력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뭐라고 불러도 이거는 어차피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단 그 z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보통 이 활성화 함수가 완전 연결을 거쳐온 값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numPy 이제 where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또 이제 z랑 0이랑 비교를 해서 1 또는 -1 요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 줄로 거의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리턴하고 이런 게 되게 좀 아깝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제 종종 이제 어떤 그걸 쓰냐면 그 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람다 이제 익명 함수죠. 요렇게 이제 하고 요런 식으로 익명 함수 또는 인라인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편인데, 그 한 줄밖에 되지 않은데 걔 때문에 막 리턴 쓰고 뭐 이러 막 줄 바꿈하고 뭐 이런 게 좀 귀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도 가끔 쓰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파이썬의 인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 정도 인 거고요. 그러면 인제 Z를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아는 것처럼 numpy arrange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임의의 범위로 이렇게 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0.1 간격으로 Z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인제 PLT 플롯을 통해서 인제 Z에 대해서 스텝 Z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려 보죠. 이거는 사실 뭐 그리는 가치가 요 자체로서는 있지는 않은데, 이제 논의드릴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한 어떤 기본 틀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논의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엄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에서는 다음 같은 계단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계단 함수가 학습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신경망이 논의가 되기 훨씬 전부터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논의가 있기 전부터 논의가 된 부분이다. 그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미 이런 활성화 함수 자체는 퍼셉트론이 등장했을 때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형 모형을 떠나왔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 선형 모형의 이제 관점에서 어, 계산 함수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퍼셉트론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여러 제약과 제한이 있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계단 함수로 활성화를 하는데 이러한 활성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가 아예 없거나 완전히 뒤집히는 양극단의 출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출력에서 Z1과 Z2의 서로 다른 값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학습 매개 변수를 변수로 합니다. 입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모델 내부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출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 서로 다른 학습 매개 변수는 대체로 서로 다른 Z1, Z2 값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Z1, Z2에 대한 출력 Y1과 Y2는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정답 Y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오류는 Z1, Z2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오류에 따라 갱신하고자 한다면 오류의 값에 변화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 변화에 따른 오류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퍼셉트론이 등장했던 60 년대 그 논의가 이제 됐던 뭐 벌써 인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 여기에 대해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쪼끔 부연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인제 제시를 하게 되면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비유적인 틀로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인제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번에도 이제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요 Z를 난데없 난데없겠지만 호떡이라고 비유를 해 볼게요. 호떡. 난데없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인제 그게 뭐 호떡이 됐든 탕후루가 됐든 그 어쨌든 뭔가이고, 그러면 X는 재료에 비유를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해서 매개 변수는 조리법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재료를 조리법으로 조리를 해서 결과물이 이제 Z가 나온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Y가 호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탕후루가 됐든 호떡이 됐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의 목적은 이익이죠. 그죠? 근데 이익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떡을 열심히 만들어 맛있게, 탕후루를 열심히 만들어 맛있게. 그거 왜 열심히 만드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서민 갑부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중간 과정일 뿐이죠. 뭐 호떡이 됐든 뭐 딥러닝이 됐든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족들과 행복하게 따숩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은 이제 궁극의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예상 이익이고, 또 퍼셉트론의 측면에서는 Y이고, 얘는 이제 중간적인 그런 결과물일 뿐이죠. 물론 이건 다 모두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재료를 가지고서 똑같은 뭐 과일, 뭐 떡 가지고서 밀가루 가지고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맛집이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갖고 예전에 뭐 저 남대문 시장에 가 보니까는 뭐 그 맛있는 호떡집이 있는데, 호떡 그 저 가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근처에 있는 호떡집들은 안 돼. 거기 특정한 호떡집에만 막 이게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뭐 1 시간씩 기다려 갖고 그거 먹는데, 옆엔 텅텅 비었거든요, 똑같은 그 호떡집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 시간 2 시간을 기다려도 '무조건 나는 그 맛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 1 시간 2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에 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개발하는 게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요 세타라고 하는 이제 조리법을 통해서 이 Z1이라는 호떡을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요. 그죠? 결국은 호떡, '나는 호떡 장사가 뭐 꿈이었어.'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AI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때는 그 직업이 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이게 되게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생겼죠. 그러면은 그 미래 AI 인공지능 뭐 그 수행하는 뭐 엔지니어나 뭐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다니까.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생겼고 그게 핫하고 돈도 많이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야 그러기에는 그럴 거면 주식을 해.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잡설은 각설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그래서 인제 조리법을 가지고서 인제 제트원이랑 호떡을 만들었다고 비유를 했고, 그러면 "어때? 팔릴 것 같아?" 팔려, 팔려. 팔릴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팔린다." 팔린다를 1로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잘 팔려서 인제 인제 됐어요. 그러면 잘 팔리는 거에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타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그 반죽을 뭐 찰지게 만들고 뭐 뭘 추가하고 뭐 씨앗 호떡을 만들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세타1을 세타2로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는 똑같아. 원가가 똑같아야 되니까 조리법은 다른데 똑같은 밀가루 쓰는 거예요.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밀가루 쓰는 건 다 똑같아. 뭐 꿀 쓰고 밀가루 쓰는 건 다 똑같은데 그 얼마만큼 반죽을 찰지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타2라고 하는 조리법으로 제트2라고 하는 호떡을 이제 새롭게 이제 내면서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 베타 테스트 뭐 이런 거 했어요. "어때, 어때? 맛있지? 오 맛있어." "그래.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이익이 높을 것 같아? 더 많이 팔려서?" 팔릴 것 같아."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거는 이미 이제 얘 제트원이 팔리잖아. "더 많이 팔릴 것 같냐."고 하는데 계단함수는 팔려."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공산주의 문제랑 비슷하죠. 뭐 공산주의까지 들고 나오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맛있는 걸 만들어도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차이를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면 돼. 근데 너무 못해. 그래 갖고 아예 그냥 이거 뭐 그냥 만들다가 말았어. 그래서 Z3이 인제 여기에 왔어요. 그거는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지. 안 팔려, 안 팔려. 얘는 인제 개떡인 거죠. 그래서 '개떡은 안 되는구나. 개떡은 안 되는데 호떡이면 다 똑같아.' 이런 거예요. 그 공산주의지. 우리는 인제 요렇게 하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최소한의 노력 이후에는 사실상 인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계산함수의 그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즉 비유의 틀을 좀 벗어나서 쪼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개 변수가 결국은 해법이잖아요. 이 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이죠. AND가 되고 싶니? NAND가 되고 싶니? OR이 되고 싶니? 붓고 분류기가 되고 싶니? 얼굴 인식기가 되고 싶니? 이 모든 것은 매개 변수에 많은 어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주장한 게 뭐냐면 매개 변수만으로는 안 되고 그 매개 변수에 대한 요 함수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이게 생겨 가지고 살짝 이제 주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함수와 그 함수의 상태를 조정하는 매개 변수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호떡이 맛있긴 한데 그거는 호떡이라고 하는 게 맛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게 관건이 이제 되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걸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선 전혀 인기가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호떡을 맛있게 만들어도 잘 안 팔립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 자체를 이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함수 자체를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왜 드리냐면 이제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그 신경망의 구성을 이제 임의 함수 F라고 하고 챗GPT의 효과적인 구성을 이제 다른 F2라고 하면 그 두 개가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함수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된다는 완전하게 정확한 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면서 그거 쪼끔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고 해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말을 어버버버 했습니다.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구성을 모르잖아요. 아직은 80 년대로 전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다른 구성을 모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요렇게 밖에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입장에서 인제 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해 놓고 그걸 이제 성립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와 계산함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퍼셉트론 쪽에서 그 개선이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인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요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960 년에 어댑티브 리니어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됐고, 이런 점을 통해서 벌써 인제 첫 번째 개선이 시도가 됐습니다. 요 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블렛의 1958년 퍼셉트론 이후 곧 1960년에 개선된 모델이 등장합니다. 어댑티브 리니어 뉴런, 줄여서 아델라인이라고 부르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델은 퍼셉트론과 마찬가지로 MCP 뉴런을 기반으로 합니다. 퍼셉트론과 차이점은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후 퍼셉트론 기반의 선형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모두 이러한 방식을 개성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델라인의 위드로우 호프 학습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퍼셉트론과 아델라인의 중요한 차이점은 활성화 함수입니다. 퍼셉트론은 계산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표본에 대한 오류를 개별적으로 구해 매번 갱신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아델라인은 항등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여 전체 손실을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곡선의 함수로 만듭니다. 손실 함수를 활용하는 것은 종합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항등 함수의 출력을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갱신하고, 예측 시점에서는 항등 함수 출력 0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퍼셉트론과 같이 이진 분류를 수행합니다. 요점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어떤 점이 인제 주요하게 달라졌냐면, 요 마지막에 1과 마이너스 1로 내는 요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여전히 계산 함수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인제 할 수 있는데, 요런 점이 인제 달라졌어요. 이제 오류가 예전에는 이 계산 함수를 쓰면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와 계산함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오류의 정도를 연속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했느냐. "오 너는 잘했는데 쪼끔 부족하네. 야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1960 년이면은 거의 즉시죠. 이제 1958 년에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나와 가지고 "짜잔." 하고 "인공 뉴런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아 좋네요. 근데 쪼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요거를 쪼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그 후속 연구가 나오고 인용이 되고 하는 게 좋은 연구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를 내가 개선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아무도 인용을 안 해." 그러면 인제 가치가 없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어떤 게 나오면 후속에 뭐 개선들이 제시가 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틀이 굉장히 훌륭하니까 여기에 노력을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고 여기에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되고, 현재 챗GPT도 그래요.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 년에 나오고 2017 년에 GPT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트랜스포머도 그 이전에 2014 년, 2015 년, 2017 년에 연구를 계속 개선하는 이제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 이 퍼셉트론 이러면 안 되지.'라기보다는 '오 좋은데 요게 쪼끔 아쉽다.' 해서 인제 개선이 된 거죠. 이것도 역시나 이것도 과도기적인 거고요. 근데 일단은 이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인제 있어서 여기서는 그 항등함수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인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정답이 1.0 요렇게 인제 있다 하면은 이게 그 Z에 따라서 인제 정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Z1이 여기 있고 Z2가 인제 여기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이제 다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0.1 만큼이 이제 출력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빼면 오류 자체가 인제 0.9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력이 0.9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류가 0.1이 되면서 예측 자체가 연속적인 값으로 변하도록 이제 만들면 그 오류의 정도 값 자체가 연속적인 더 이상은 요런 값이 아니고 연속적인 실수 값이 됩니다. 혹은 부동소수점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정답에 인제 얼마나 가까운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수능도 그렇잖아요. 수능도 그냥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은 그냥 다 대학 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집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다 이제 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 멀든 가깝든 잘하는 사람은 좋은 데 가고 못하는 사람 그 뭐 그 등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더 뭐 그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그죠? 다른 걸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인제 요런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입니다. 학습적 측면에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여 아니여 뭐 틀렸고 뭐 요쪽으로 틀렸다 저쪽으로 틀렸다 어쨌든 틀린 거예요 하고 인제 끝나는 건데 이제는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되니까 그 정도를 점점 좁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그런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순간 스쳐가는 과도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1950 년대부터 70 년대까지는 이제 퍼셉트론이 속한 선형 모형들이 인제 개발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당장 이 퍼셉트론 자체로서는 이 로지스틱 회귀의 형태가 최종적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요 얘기는 우리 그 상당히 좀 노력을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쉬는 시간 이후에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